당신 안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스승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음성도 아닙니다. 완전히 정렬되고 완전히 깨어 있으며 당신이 지금까지 실현하려 애써온 현실과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버전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왜곡 디스토션입니다. 사고 패턴 속의 왜곡, 신경계 속의 왜곡, 감정적 각인 속의 왜곡, 이 왜곡이 바로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방향을 의심하는 이유이며 내면의 안내가 믿기 어렵게 느껴지고 분명히 징표를 보면서도 믿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건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당신의 상위자, 하이어 셀프의 주파수에 공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정의 본질입니다. 상위자아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산을 오르거나 치유의 단계를 성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신호이며 당신이 그것에 조율 어튠될 때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이미 흘러다니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자아는 새로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맞춰야 할 주파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명료함이 effortless하게 솟아오르고 징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 자체가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에너지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 상황들, 아이디어들이 마치 당신 안에 항상 새겨져 있던 청사진을 기억해낸 듯 당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스스로 재배열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설계, 에너제틱 디자인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은 이미 중첩 슈퍼포지션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겹겹이 진동하며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로요. 그 확률들을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주의 attention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를 이끄는 것은 당신의 주파수 상태입니다. 상위 자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장에 암호화된 특정한 에너지 패턴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두려움보다, 신뢰를 통제보다, 흐름을 반응보다 공명을 선택한 존재입니다. 그 자아는 미래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이며 항상 필드 안에서 접근 가능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에 조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재의 한계를 강화하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고대의 신비가들과 현대 과학 양쪽의 지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 전통에서는 이 상위 자아를 오버소울, 즉 자아 상처 시간에 오염되지 않은 영원의 의식으로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경험을 관찰하며 수많은 정체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원형 설계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보험 같은 양자 사상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아래에 이미 모든 결과와 구조가 잠재된 내재 질서 implicate order라는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필드는 당신밖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믿음 감정 성격은 그 깊은 양자층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표현들일 뿐입니다. 상위자아는 미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잡음 이전에 분리되기 전에 본래의 송출 신호 오리지널 브로드카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율의 코드를 다시 쓰는 것, Recode your tuning mechanism 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생각, 생성기가 아닙니다. 주파수 수신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습관적으로 스트레스, 의심, 긴박함에 맞춰져 있다면 상위 자아는 항상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전환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명, 레저넌스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뇌의 리듬을 바꾸고 신경계를 이완시키며 가슴의 에너지장을 확장하고
상위자아의 고양된 특질을 반영하는 새로운 감정 주파수를 방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평온함, 내적, 명료함, 신뢰, 비전, 중립성, 그리고 기쁨.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상위자아에 다가가려 하지만 상위자아는 논리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화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순간들은 샤워 중이거나 자연 속에 있거나 깊은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절대 과도한 분석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지 더 깊은 의식의 흐름과 동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은 항상 존재했으며 당신이 이제서야 그것에 조율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초대에 응해보세요. 상위자아를 쫓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체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숨은 어떤 리듬을 가질까? 어떤 생각을 부드럽게 놓아줄까? 몸 안에 어떤 감각을 허락할까?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 점검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재보정, 에너제틱 리캘리브레이션입니다. 매번 그 질문에 진심으로 몰입할 때마다 당신은 양자장에 명확한 진동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필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고 반영합니다. 따라서 명료함, 신뢰, 리더십을 이미 구현한 자신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 모든 것은 조율 튜닝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돌파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렬입니다. 그 공명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신호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상위자아의 실제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성격적 특질이 아닌 의식의 진동적 층 바이브레이셔널 스트래텀으로서의 본질을요. 당신은 심장과 뇌의 일치 코어이렌스가 이 연결을 단순히 개념이 아닌 경험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오래된 자아로 끌어당기던 에너지적 잡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어떤 고대적이고도 개인적인 기억을 되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장 힘있는 당신의 버전은 이미 작동 중이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조율하는 것입니다. 상위 자아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당신 앞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 목적지도, 칭호도, 치유가 끝나야 도달할 더 높은 자아도 아닙니다. 상위 자아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장입니다. 항상 당신 안과 주위에 존재하는 의식의 주파수대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주파수에 공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래된 조건화의 잡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 양자과학과 의식 연구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봅시다. 고전 뉴턴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들은 분리되어 있고 모든 영향은 선형적이고 국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이 관점이 무너집니다. 아원자 입자들은 고정된 물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파동으로 존재하며 비국소적이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곳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와 의식의 통합장, Unified Field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맞춰지는 것, tuned into 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본질을 지탱하는 근원적 지성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신경과학자 칼 프라이브람 같은 사상가들은 뇌가 의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지성의 여러 층에 맞춰진 수신기로 작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드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잠재적 버전, 모든 결과, 그리고 당신이 논리로 풀어내려 했던 모든 직관의 불꽃까지. 따라서 상위 자아는 그 필드와 완벽히 조화된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저항하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하며 깊이 안정되어 있고 더 미세하고 정제된 질서로 진동합니다. 상위 자아가 상위인 이유는 당신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간섭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적고 집착이 적고 분열이 적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설계로 봅니다. 자아가 반응할 때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기에 당신의 의식이 아직 상상조차 못한 가능성에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을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상상해 보세요. 낮은 영역에는 생존 본능 경계심, 방어적 자아, 결핍의식, 과도한 사고 패턴 같은 무거운 반응적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오래 머물수록 그것들은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고 신경계를 재형성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그 선택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 재현합니다. 그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진동 위에는 명료함 신뢰 연민 확장된 비전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짜 긍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명으로의 귀환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인식, 즉 존재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위자아는 바로 그 인식의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며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추는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곡된 신호에 맞추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잡음을 송출하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두 방송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초점 호흡 생각 감정 상태가 잡음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경험 또한 그 잡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몸의 긴장을 풀어 조화 코히렌스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신호가 수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안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메커니즘, 즉 진동 바이브레이션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으로 길러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자아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장, 뇌일치, heart-brain coherence라고 불리는 상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감정 에너지가 심장 중심에서 일어나 뇌의 패턴과 동기화되는 생리적 상태입니다. 하트매트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직관력이 강화되고 지각이 확장되며 더 깊은 통찰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명 레저넌스입니다. 당신이 자주 조화 상태에 들어갈수록 생물학적 시스템 전체가 상위 자아의 고유한 진동 서명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또한 보여줍니다. 깊은 명상, 의식적 호흡 혹은 온전한 존재 상태를 통해 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전환될 때 그것은 미세한 신호들에 훨씬 민감해진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잡음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요. 속에서 명료함과 정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이 연결을 억지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 중 몸이 긴장된 채로 앉거나 결핍에서 시각화를 하거나 몸은 두려움에 뿌리 내린 채로 긍정 확언을 되뇌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자장 퀀텀 필드로 모순된 신호가 전송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필드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적 일관성 vibrational coherence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체현 임버디멘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위 자아의 존재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연결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위생 에너제틱 하이진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세밀히 조율되고 주파수에 민감해져서 정렬에서 벗어났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잠시라도 다시 정렬되는 순간 필드는 반응합니다. 극적인 기적이나 하루아침의 변화로가 아니라 미묘하면서도 지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통찰,
부드러운 감정에 해방 가벼워진 호흡 예상치 못한 만남 긴장이 풀리는 순간들. 이것들이 바로 정열의 지문상위 자아의 언어입니다. 크게 울리는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조화의 진동으로 말합니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에서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 기술들을 다룰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신호를 조절하고 마음의 프로그래밍을 재구성하여 상위 자아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송출 브로드카스트 하기 시작하면 잡음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그 버전의 당신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상위 자아와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상위 자아가 무엇인지 이미 필드 안에 내재된 비국소적 non-local이며 조화된 주파수임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그것을 체현할 것인가? 어떻게 고유한 순간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 행동 창조 전체를 이끄는 지속적인 주파수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명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송출 신호를 관리함으로써 상위 자아와 정렬됩니다. 호흡 감정의 흐름, 그리고 지배적인 정신적 초점. 이 세 가지 호흡 감정 의도, 이것이 바로 필드가 듣는 진동의 청사진 Vibrational Blueprint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렬될 때 필드는 주저없이 응답합니다. 형태 사건 기회가 당신의 에너지적 방출에 맞춰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흡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호흡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호흡은 단순한 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와 연결된 실시간 인터페이스입니다. 호흡의 리듬은 신경계의 상태를 반영하며 신경계는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추는 수신기입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거나 막혀 있다면 그것은 생존 반응에 뿌리내린 불협화 디서넌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호흡이 느리고 안정적이며 깊어지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중심에 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변화만으로도 뇌파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며 알파파 혹은 때로 세타파로 전환되어 통찰 직관, 그리고 흐름 플로우 상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자아에 조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삶을 이미 신뢰하고 있다는 듯이 호흡하라. 다음은 감정입니다. 양자 에너지의 언어에서 감정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에너지, Energy in Motion 이며 당신의 송출을 가장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힘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생각만으로 현실을 재배열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담긴 감정적 전하, Emotional Charge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실리지 않은 시각화는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자성이 없습니다. 상위 자아와 정렬하려면 그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는 감정적 공명, Emotional Resonance를 길러야 합니다. 절박함이나 갈망이 아니라 감사, 평온, 사랑경이, 항복, 신뢰와 같은 확장된 상태들입니다. 이 감정적 주파수들은 실현 이후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 버전을 활성화시키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들은 점차 당신의 생리적 시스템을 상위 주파수로 훈련 엔트레인시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상위 자아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들은 압박감을 느낄까? 아니면 고요함을 느낄까? 의심에 머물까? 아니면 신뢰 속에 쉴까? 외부의 증거를 요구할까? 아니면 내적 공명을 따를까? 상위자의 감정적 톤은 당신 안에 내적 나침반 이널 컴파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톤에 접속할 때마다 당신의 현재 타임라인 속에서 그 버전의 당신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 의도 인텐션을 살펴봅시다. 의도는 에너지의 의식적 방향성입니다.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어떤 주파수를 유지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의도 설정은 요구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다이얼을 특정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신호는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의 의도가 시스템에 어떤 신호를 받을지 알려줍니다. 한번 그 다이얼을 설정하면 필드는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어 상황 만남 통찰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까요? 단 5분의 짧지만 강력한 아침 의식을 실천하세요.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위에 부드럽게 얹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을 3번 반복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이미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버전을 떠올려 보세요. 세부 사항에 집중하지 말고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키워가세요. 그리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의도를 말하세요. 오늘 나는 명료함을 체현한다. 나는 신호다. 이 말을 진실로 느끼며 반복하세요. 마음의 일부가 저항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한 뒤 1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저 받고 존재하세요. 이 호흡 감정 의도가 결합된 짧은 연습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부드럽게 재보정 recalibrate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만나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바뀌면 관찰되는 대상 또한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한 겹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상위 자아와의 연결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노력하지만 그 밑에서는 그 노력과 모순되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평화다 라고 선언하지만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는 만약 이게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를 세우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호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양자장 퀀텀 필드는 지적이기에 표면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말 아래 깔린 에너지적 방송 진동 신호에 응답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오래된 내적 패턴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 대신 진동적으로 조화된 새로운 스크립트를 주입함으로써 재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자아에 접속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에너지적 기반을 깊이 재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렬 얼라이먼트의 기초 호흡 감정 의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상위자아를 이론이 아닌 직접 체험 가능한 주파수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고양시키고 의도를 명확히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무언가가 신호를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내면의 내러티브, 즉 새 주파수를 앵커링하려는 당신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사고 패턴입니다. 그것은 낮은 진동의 스크립트로 조용히 당신을 오래된 습관, 낡은 믿음 제한된 자아상으로 되돌려 끌어당깁니다. 만약 그것을 전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깨달음의 순간과 혼란의 시기를 오가며 흔들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명백히 부정적이지 않아도 정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단지 비조화적 인코히렌트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풍요다 라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은행 잔고만 신경 쓴다면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지배적인 진동을 읽습니다. 나는 과정을 신뢰한다 고 선언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고 분석한다면 당신이 실제로 보내는 신호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중립적이기에 그 주파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반사 레소넌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면의 내러티브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전의 나를 강화하는 정체성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아닌 공명 레소넌스로 새로운 에너지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진동을 재조율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복잡한 개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 패턴 감정, 그리고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오래된 믿음을 논리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명료하며 높은 주파수의 신호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정렬된 순간들에서 엿본 그 버전의 자신을 반영하는 신호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3가지 믿음을 식별해 보세요. 그것들은 대개 나는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만약 라면 어떡하지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국 다 무너질 거야 같은 것들이죠. 이 스크립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그 인식이 바로 당신의 신호를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의 진동적 상위 버전은 무엇일까? 만약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가 오래된 루프라면 새로운 주파수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내리고 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낡은 생각이라면 새로운 정렬은 나는 펼쳐짐을 신뢰한다.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라는 서사는 모든 것은 새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로 변환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스크립트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단순히 목소리로만 외우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 전체로 말하세요. 단순히 목소리로만 외우지 말고 호흡과 함께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를 타고 울리게 하세요. 천천히 감정을 담아 신경계가 그 주파수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믿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그 진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하세요. 특히 깨어난 직후나 잠들기 전 의식이 전환되는 상태에서 하세요. 그때 뇌는 가장 수용적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이것이 바로 재프로그래밍, 리프로그래밍입니다. 희망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 진동 재구성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기본값 디폴트이 됩니다. 보진 그리고 그 기본값이 바뀌면 외부 세계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거울로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당신의 출발점이자 근본 문장이 있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상위자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재프로그래밍 중이다. I am reprogramming. 지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공명으로. 다시 한번 나는 재프로그래밍 중이다. 몸이 그 진동을 흡수하게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장이 그 주파수를 품게 하세요.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에너지적 정렬입니다. 당신이 일관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양자장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제한된 나를 해체하고 있다. 나는 이미 변화했기에 새로운 설계를 발산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말하고 쓰고 나누세요. 이 주파수를 당신의 공동체 속에 고정 앵커하세요.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에너지적 의식의 의뢰입니다. 나는 재프로그래밍 중이다 라고 타이핑할 때 당신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존재하기로 선택한다. 그 선언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내면의 정체성은 재정렬되고
외부의 현실은 그 새로운 기준선에 맞춰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은 더 맑고 더 가볍고 더 유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배운 이야기들 속에서 살지 않고 본래의 자아의 본질로부터 송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렬된 상태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상위 자아로부터 사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고 공간을 이동하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 자체가 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모든 순간, 모든 호흡 속에서. 그렇다면 상위자의 주파수와 완전한 조화 속에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고요함이나 명상 중의 찰나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대와 도전 불확실함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미 정렬된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세상에 나타날까요? 되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송신되는 상태가 될 때 당신의 행동과 에너지에는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내면의 풍경에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변화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긴박함으로부터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이 서서히 사라지고 강도가 아닌 의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삶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중심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회피도 도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렬된 자아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뢰가 뿌리내립니다. 된 신성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 열린 공간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지성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맹목적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정렬 상태로 머무를수록 현실이 당신의 내적 조화에 맞춰 구부러지는 방식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제야 당신은 이전엔 보지 못했던 시너지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포착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영감이 노력 없이 찾아오며 저항은 사라집니다. 삶이 더 이상 장애물을 없애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정렬된 상태를 조용한 힘, quiet powe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고 주목을 구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이끌어 당깁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지배도 강요도 아닌 존재감 presence. 그리고 존재감은 자기장의 조화가 주변의 혼돈보다 더 높을 때 생깁니다. 에너지적으로 당신의 심장장은 확장되고 조절된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은 산만한 세상 속에서 안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소음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 디시션 메이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